제가 얼마 전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을 드릴 때 마곡사에 있는 군항대를 설명하면서 풍수지리 얘기를 잠깐 곁들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몇 분이 저한테 풍수지리도 공부했냐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동양 철학, 성명학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 언제 기회가 되면 풍수지리 또 성명학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퇴직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같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약 30.2%로 나왔습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고, 이분들의 그 가구 형태는 1위가 단독 가구, 2위가 아파트 순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단독 가구가 1위로 나온 것은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단독 가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애 미혼율이라고. 50세 전후해 가지고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는 생애 미혼율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상으로 생애 미혼율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10.9%, 여성의 5.0%가 이런 생애 미혼율이 수치로 나와 있고요. 이것이 2035년도에 가면은 4명 중에 1명꼴, 50세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년 후죠. 16.6%가 예측되고 있고요. 2035년에 29.3%로 생애 미혼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경제 사정이나 어떤 그 문화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 수치는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후에 결혼하는, 혼인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취업난, 경제난이 이렇게 있으면 뭐 결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2035년, 불과 이제 15년 후인데요. 이런 생애 미혼율이 거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가는 그런 싱글족, 비혼족이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그런 정책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15년 후 정도 되면 비혼족이죠. 혼자 사는 싱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시스템,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말 그대로 그 솔로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비혼족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혼자 사는 그런 생활이 좀 편하다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들고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이런 그 아이들의 육아의 문제가 우선 해방이 되고, 또 내 집 마련의 그런 부담,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또 내 자신만의 그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러나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거는 또 아니죠. 항상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듯이 이렇게 비혼족, 싱글족도 좋지 않은 면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즉 언제냐? 이분들도 평생 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반드시 노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혼족, 싱글족은 언젠가는 이런 노년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후가 되면 이제 자기를 돌봐줄, 좀 케어해줄 그럴 만한 이제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런 거를 다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혼족,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노후 대책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분들보다도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노후 전문가들의 말씀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혼자 살다 보면 다른 때는 문제가 좀 덜 되죠.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면 특히 이제 아플 때 이때는 간호해 줄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특히 이런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혼족, 싱글족들은 노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 의료에 관한 그런 거, 노후 대책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또. 그래서 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팠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런 노력도 더 각별히 기울여야 되고 또 노년을 또 외롭지 않게 또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료,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동양은 서양하고 좀 다르죠. 그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나 중심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커뮤니티, 사회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너 중심의 그러한 그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노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관계망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노후 대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싱글족, 비혼족들의 그런 노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은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인 그런 대다수의 그런 그룹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가도 정책적으로 이런 1인 가구 시대에 대한 대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내가 혼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노후에 관한 각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